혹시 집안 온도 때문에 건강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전기요금 아끼려고 난방을 약하게 틀었다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여름철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다가 냉방병에 걸려 고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안 온도가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실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추워도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고 조금만 더워도 열사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겨울철과 여름철 실내 온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까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난 겨울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는 평소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체온을 재보니 34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밤새 보일러를 꺼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그 차가운 방에서 주무시다가 저체온증에 걸리신 거였죠. 할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추운 방에서도 잘 잤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온도 관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너무 추운 실내 온도는 저체온증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시간대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켜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온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체온 조절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실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자라기 쉽고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서 실내가 건조해지는데요. 이때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습기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청소하지 않고 사용하면 세균이나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게 됩니다. 이를 마시게 되면 폐렴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습기 물은 반드시 끓인 물이나 정제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온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20도만 넘으면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낮은 온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온도는 최소 18도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젊은 성인 기준이고 노년층에게는 21도에서 23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23도 이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거실보다 조금 낮게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춥다면 실내 온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다 끄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몸이 온도 변화를 겪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실외 온도와의 차이는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 온도가 33도라면 실내는 28도 정도로 맞추시는 겁니다. 너무 시원하게 하려고 20도 아래로 내리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거나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을 저음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여름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들분이 퇴근 후 집에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께서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검사 결과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40도가 넘게 올라가 있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낮 시간 동안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고 그 더운 환경에서 몇 시간을 견디다가 결국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노년층은 더위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체온증과 열사병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저체온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몸이 떨리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느려지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해지면 떨림이 멈추고 의식이 흐려지며 맥박과 호흡이 느려집니다. 2단계까지 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실내 온도를 항상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을 저음으로 차분하게 말하기. 특히 새벽 시간대에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일러를 꺼두지 마시고 약하게라도 계속 틀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열사병의 초기 증상은 어떨까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고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땀이 나지 않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심해지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여름철 실내 온도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없으시다면 선풍기라도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가벼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낮 시간 동안 외출을 삼가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들도 경고합니다. 실내 온도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입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분들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미 약해진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심근경색 발생률이 평소보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의 낮은 실내 온도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동상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조한 공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면서 창문을 꽁꽁 닫아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두통과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환기를 시킬 때는 마주보는 창문을 함께 열어서 공기가 잘 흐르도록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만 틀고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 공기가 탁해집니다.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주세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바깥 공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잘못 사용하셔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 배관이 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시면 배관이 얼어서 터질 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나 난방 온수 모드로 설정해서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실 문을 항상 닫아두시고 환기구를 막지 마세요. 일산화탄소가 축적되면 중독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보일러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터 청소와 배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수 온도는 50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전기장이나 전기요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운 밤에 전기장판을 틀고 주무시는데요. 너무 뜨겁게 해서 주무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또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미리 틀어서 이불을 따뜻하게 한 다음 주무실 때는 끄시거나 약하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50도 이상으로 올리시면 위험합니다. 전기장판 위에 직접 누우시지 마시고 이불을 깔고 사용하세요. 장시간 사용하시면 전자파 노출이 염려되므로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제품은 합선 위험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온도와 함께 습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면 습도가 2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감기와 독감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이죠. 또한 피부가 가려워지고 눈이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면 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습도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습기를 사용하시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서 습도를 낮춰주세요. 욕실이나 주방처럼 습한 곳은 환풍기를 돌려서 습기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에어컨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먼저 필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이것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필터를 빼서 물로 씻어주세요. 완전히 말린 다음 다시 끼우셔야 합니다. 에어컨 가동 전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시작하세요. 처음 10분 정도는 창문을 열어둔 채로 에어컨을 돌리면 내부에 쌓인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풍향을 위쪽으로 설정하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내가 시원해집니다. 선풍기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선풍기를 사용하시는데요. 선풍기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선풍기를 직접 몸에 쐬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밤새 몸에 직접 바람을 쐬시면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생기는 것이죠. 선풍기는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또는 창문 쪽을 향하게 해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타이머를 설정해서 한두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세요. 선풍기 날개도 정기적으로 청소하셔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바람과 함께 먼지가 날리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풍기 커버를 열어서 날개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하루 종일 꺼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만 조금 틀고 밤에는 꺼두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실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실내도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주무시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되시더라도 보일러는 계속 약하게라도 틀어두셔야 합니다. 외출 모드로 설정하시면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과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막아주세요. 뽁뽁이나 문풍지를 사용하시면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커튼을 두껍게 해서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을 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같은 온도로 난방을 해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을 저음으로 차분하게 말하실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실내 온도를 20도 아래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바깥 온도와의 차이가 15도 이상 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체온 조절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반복되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고 소화불량과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냉방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을 챙기세요. 실내에서도 긴팔옷을 입으시고 무릎 담요를 덮으시면 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저체온증이나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체온증 응급처치법입니다.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기시고 젖은 옷은 벗기세요. 마른 담요로 몸을 감싸서 체온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되 술이나 카페인은 피하세요. 몸을 비비거나 마사지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체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졌다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세요. 열사병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기시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찬물로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낮춰주셔야 합니다. 특히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집중적으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세요. 의식이 없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다음을 저음으로 차분하게 말하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보약이 됩니다. 실내 온도를 계절에 맞게 적절히 유지하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거실 온도를 21도에서 23도로 유지하세요. 침실은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하시고요. 보일러는 약하게라도 계속 틀어두시고 환기를 하루 3번 정도 해주세요. 따뜻한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따뜻한 음료를 자주 드세요.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8도로 설정하세요. 실외 온도와의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에어컨 필터를 자주 청소하시고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을 자주 드시고 가벼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요즘은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자동 설정도 가능합니다. 외출하셨다가 집에 오시기 전에 미리 난방이나 냉방을 켜둘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적정 환경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체크할 수 있어서 난방비나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가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온도계와 습도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거실과 침실에 온습도계를 하나씩 두시고 자주 확인하세요.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보일러나 에어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습도가 낮으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고 습도가 높으면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시키세요. 계절별 온도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난방을 약하게 틀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으니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거나 물걸레질을 자주 하세요. 가을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니 제습에 신경 쓰세요. 제습기를 사용하시고 환기를 자주 시켜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여름철 폭염 기간에는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지 않도록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세요. 겨울 한파 기간에는 실내 온도가 1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난방을 충분히 하세요. 배관이 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외출하실 때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마세요. 온도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상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 혈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압 변동이 적어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죠. 둘째,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기관지 점막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감기와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 증상도 완화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침실 온도가 적당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로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넷째,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환경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 관절염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우울감이 감소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온도 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자녀분들이 자주 전화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해 주세요. 특히 혹한기나 폭염 기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실내 온도를 체크하시고 보일러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도계와 습도계를 선물하시고 사용법을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된 제품이 좋습니다. 스마트 온도 조절계를 설치해 드리시면 원격으로 온도를 관리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전합니다. 이웃분들께도 서로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세요.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요. 구급차 번호 119와 가족 연락처를 함께 적어두세요. 휴대폰에도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고 속도 다이얼로 설정해 놓으세요. 만약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참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시면 큰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평소에 이웃과 자주 연락하시고 안부를 주고받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기로 약속하시면 혹시 모를 사고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빨리 들어와서 도울 수 있습니다. 난방비나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저체온증이나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가시면 치료비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후유증까지 생기면 평생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도 활용하세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보일러나 에어컨으로 교체하시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단열 공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문에 이중창을 설치하시거나 벽에 단열재를 보강하시면 난방 효율이 크게 좋아집니다. 이제 실내 온도 관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계와 습도계를 거실과 침실에 비치하세요. 둘째, 겨울철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3도를 유지하세요. 셋째, 여름철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8도를 유지하세요. 넷째,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다섯째,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여섯째,
하루 3번 환기를 시키세요. 7째, 보일러는 약하게라도 계속 틀어두세요. 8째, 에어컨 필터를 2주일에 한 번 청소하세요. 9째, 가습기는 매일 물을 갈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세요. 10째, 전기장판 온도는 40도 이하로 설정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매일 확인하세요. 실내 온도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온도를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난방비나 전기료가 아까워도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부모님의 온도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주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세요. 이웃 어르신들도 서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을 잘하고 계신지, 더운 날씨에 냉방을 하고 계신지 물어봐 주세요. 작은 관심이 생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도 관리만 잘하셔도 병원 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열사병, 저체온증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21도 이상으로 유지하시고 여름철에는 28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시고요. 환기를 하루 3번 시키시고 보일러와 에어컨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온도계와 습도계를 보시면서 적정 환경을 만드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준비해 두세요. 가족들이 자주 안부를 확인하시고 이웃끼리 서로 챙겨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건강하게 사계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